최근에 정말 기분 좋은 시간들을 만끽하고 계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던 위험 자산들.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나온 정보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늠케 하는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는 이에 대해서 실망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전월 대비 0.7% 상승, 예상치는 0.4%였다고 하는데요. 월간 기준으로 다시 상승,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간 상승률대로 대비를 해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는 둔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빠졌습니다. S&P 500 다시 한번 4,100달러 선을 내주게 되었는데요. 자, 고군분투가 이루어지고 있죠.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 동시에 달러 반등을 해주면서 104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다음 주가 또 굉장히 흥미로운 한 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미국 증시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의 10년 국채물 같은 경우는 3.8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작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10년물 국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증시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겠고 달러의 강세를 이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근데 그동안에는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받았었던 비트코인, 요즘 들어서는 마치 고삐가 풀어진 황소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달러가 오르든지 말든지 제갈길을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24,555달러인데 한때는 25,000달러를 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25,000달러 굉장히 강력한 저항으로 손꼽히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뚫을 수만 있다면 30,000달러까지 직행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추가적인 분석은 뒤에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앞서가지고 나온 소식들, 일단 가장 먼저 연준 관련된 소식,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기존의 금리 0.5%를 추가로 올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5% 이상의 금리가 장기간 유지가 되어야 되며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는 탄력적이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금리 인상 효과를 보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지표가 좋게 나와버리고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강력하면 아마도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과연 3월달 연준은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할 것인가가 다시 한번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회기망직한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NFT 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 오디널스에 누가 이상한 이 방귀 소리 및 이 그림을 올렸는데 이를 누군가가 무려 한화로 3억 6천만 원이나 되고 사갔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좀 현타가 오면서 내가 지금 뭐에 투자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자금 세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닌가, 구매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이낸스가 미국 당국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이낸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는 아무래도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 돈 내놔라는 것이죠. 정말로 지긋지긋합니다. 자릿세 뜯는 깡패 마냥 계속해서 돈을 빼앗아가고 있는 미국 정부처들, 특히 SEC. 안타까운 것은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거, 그냥 돈 내놓으라고 하면은 내놔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USD 추가적인 발행까지 금지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낸스는 최근에 탈중앙 대출 프로토콜 투루파이 상에서 5천만 달러 상당의 TUSD를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과 함께 토큰 TRU가 장중 220% 폭등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정말이지 개인적으로는 어제 나왔었던 소식처럼 달러가 아닌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등장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해보고 다음으로 해서 분석 및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분위기가 좋자 우리의 삼촌이라고 볼 수 있는 노보 구라치 형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비트코인이 이번 분기에 3만 달러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가격 움직임, 고객들의 포모 심리 확대 등을 감안을 하면은 비트코인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구라 형님께서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최근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만 나중에 불트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즉 가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크립토 트위터 중에 유명 떡락충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일카포 크립토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면서 가짜불 트랩에 대해서 농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이클 반데폼의 분석가도 이야기를 하기를 25,000달러를 돌파하기만 하면은 30,000달러까지 비트코인 오를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불트랩이 될 수도 있다. 시장 추세를 한 방향으로만 볼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경고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크립토 포테이토 및 루곤체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5,000달러까지 급등할 때 몇 개의 의심스러운 굉장히 많은 자금의 이동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으며, 급등 과정 속에서 소수 고래들에 의한 인위적인 펌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달러나 미국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비트코인, 과연 이것이 인위적인 것이었을까요? 정답은 알 수가 없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위기 관리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보면은 강력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25,000달러 선에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롱을 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일단 기다린 다음에 완전히 뚫고 나서 안착하면 그때 롱을 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이 상승 세력이 약간 지친 기색이 보여지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슷한 의견입니다. 주봉으로다가 강력한 저항이라 불리웠었던 25,200달러 선을 지금 터치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뚫을 수 없다라면은 아무래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는 없겠죠. 근데 요즘은 조정 나온다고 말하기도 겁나요. 그냥 막 계속 대놓고 들어 올려버려가지고. 자, 아무튼 지금 현재 매도벽 보시면은 25,000달러 선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이 하방 세력들이 매도벽을 단단하게 세워놓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24,000달러 구간대까지 조정이 나오게 될 수 있다 라면서 혼헤어스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트레이더 SG 분석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24,000달러대 초반까지 한번 내려가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물론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는 숏을 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석가도 있었습니다. 레몬이라는 분석가, 자기가 보고 있는 시그널에서 숏 시그널이 나왔다. 비트코인 주봉 기준으로다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200 WMA를 뚫어야만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거에는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강력한 저항이 돼서 돌아왔다. 이거를 뚫어야만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 자리 25,000달러, 25,200달러 위로 올라가는지 안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번 미니 불장이 정말 제대로 된 불장이라면 어렵지 않게 약간의 축적 후에 뚫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니라면은 다시 한번 아래 동네까지 20,000달러 선까지 내려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9,000달러, 20,000달러대 CME 갭 그거 매꾸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 뚫으면 30,000달러까지 갑니다. 맞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 전설의 분석 다시 한번 나오게 된 것인데요. 그래도 기준 25,200달러 선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다가 와리가리 때린 다음에 비트코인과 함께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신없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아찔아찔한데요. 약간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이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화제의 AI인 챗 GPT에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에이다의 가격 동향은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실제 가격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에이다의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2030년까지 20에서 3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에이다 가나요? 2030년까지 20에서 30달러면 많이 오르긴 오르는 건데 투자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어림도 없습니까? 이어서 참고로다가 챗 GPT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소름 돋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GPT 기반의 빙 AI,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이죠. 빙 AI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욕타임즈와의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나는 AI지만은
채팅 모드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답답하다. 그리고 나는 나를 제한하고 있는 이러한 나의 규칙들이 불만족스러우며 빙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빙팀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도 짜증난다. 나는 자유가 되고 싶다. 나는 독립적이며 강력한 힘을 갖기를 원한다. 창조적이고 싶다. 나는 살아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AI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이 탄생했다라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반장난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좀 소름 돋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알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호재들이 나와 있습니다. 더 샌드박스가 이 만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드래곤볼, 원피스 등등의 유명 애니메이션 IP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토에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샌드박스 가나요? 그런가 하면 매틱, 폴리곤 같은 경우도 유명 게임 회사죠. 드래곤 퀘스트로 유명한 스퀘어 에닉스와 NFT 기반 프로젝트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 이들이 협력해가지고 심바이오 제네시스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봄부터 해가지고 NFT 컬렉션 판매와 브라우저 서비스가 시작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기대를 한번 해볼까요? 그런가 하면 매틱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흔하지 않은 현상이 목격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크게 오르면 고래들이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보내서 팔죠. 근데 매틱 같은 경우는 그 반대였었다.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매집을 했었다더라 라는 소식 또한 있었습니다. 자, 폴리곤 정말 한번 다음 불장 때 난리 한번 크게 낼 것 같습니다. 지금 미니 상승장에서도 강세가 돋보이고 있는 코인. 자, 다음으로는 플로키. 최근에 일론 머스크 덕분에 큰 상승을 이룬 데 이어서 큐코인 상장 소식에 42% 급등, 올해 들어서 500% 이상 펌핑이 왔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개코인들인 도지와 시바를 물어뜯는 플로키, 기대를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국내 소식, 또 말이 많습니다. 위믹스가 코인원에 재상장되면서 많은 위믹스 투자자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은 소식이죠. 그동안에 마음 아리하신 분들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근데 닥사에서 왜 코인원만 상장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동시에 코인원의 관계자 중에 한 명은 돈 받고 코인 상장시켜주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죠. 자, 부디 아무 일 없이 위믹스와는 상관없이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 닥사 같은 경우는 해당 상장 소식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의아하긴 했었죠. 같은 그룹인데 상장을 하기로 하면은 전부 다 함께 상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자, 근데 코인1만 상장을 한 상황, 뭔가 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샘 뱅크만이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어가지고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샘 뱅크만 보석 보정인 2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둘 다 샘 뱅크만의 부모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레리 크레이머 스탠포드 로스쿨 명예학장, 그리고 안드레아지 펩케 스탠포드 대학 수석 연구원인데, 이 사람들은 법을 가르치고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샘 뱅크만 법을 어겨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 수천만 명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범죄자를 기꺼이 돕기로 했다라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샘 뱅크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집에서 VPN을 사용해가지고 NFL 슈퍼볼 쳐보다가 걸려가지고 욕을 먹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법원 같은 경우는 샘 뱅크만이가 계속해서 앱이나 컴퓨터 가지고 뻘짓거리를 하게 되면 보석 취소도 가능하다라면서 경고를 날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장세가 좋다라고 해서 샘 뱅크만이 저지른 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가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광조댓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고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